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어제 하루 코로나19 신규 확진 환자가 48명이 추가돼 누적 환자가 14,251명으로 늘었습니다. 신규 확진자 가운데 해외 유입이 34명, 국내 발생이 14명입니다. 코로나19 관련 사망자는 추가되지 않아서 누적 사망자는 300명이 유지됐습니다. 세계보건기구 WHO는 코로나19가 계절의 영향을 받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피해가 가장 큰 미국과 브라질이 각각 한여름과 겨울로 정반대 날씨라며 코로나19가 호흡기 바이러스이긴 하지만 계절성을 띠지는 않는다고 설명했습니다. 필리핀 두테르테 대통령이 중국 시진핑 주석에게 전화를 걸어 코로나19 백신 협조를 요청했습니다. 중국과 남중국해 영유권 갈등을 빚고 있는 필리핀이 코로나19 때문에 남중국해를 중국에 양보했다는 분석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기상청 예보와 달리 올해 장마가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8월 상순까지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장마가 끝난 뒤에도 대기가 불안정해서 중부지방에는 돌발적인 게릴라성 폭우가 자주 내릴 것으로 보여 대비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7월 29일 사이언스 투데이입니다. 해외 유입 증가세가 이어지면서 어제 하루 코로나19 감염 환자가 48명 늘었습니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오늘 0시 기준 국내 확진자가 14,251명, 사망자가 300명이라고 밝혔습니다. 부산항에 입항한 러시아 선박 관련 감염이 계속 확산한 영향 등으로 검역 21명을 포함해서 해외 유입만 34명에 달했습니다. 수도권을 중심으로 지역 발생도 이어져 14명이 확진됐습니다. 지역별로 보면 서울 7명, 경기 5명, 인천과 부산 각각 1명이 남았습니다. 완치 환자는 62명 늘어서 격리 해제 누적은 13,069명입니다. 정부는 수확철을 앞두고 코로나19 여파로 인력난을 겪고 있는 농촌의 일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외국인 근로자들의 체류 기간 연장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앞서 중대본 회의에서 수확철을 앞둔 농촌에서 일손이 많이 부족하지만 올해는 입국 제한 등으로 외국인 근로자가 줄어서 상황이 더욱 심각하다고 말했습니다. 또 국내 체류 기간이 만료된 외국인 근로자나 본국의 봉쇄 조치나 항공편 결항 등으로 오도 가도 못하는 상황에 처해 있기도 하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면서 정부는 외국인 근로자에게 체류 기간을 연장하고 농촌 등지에서 일할 수 있는 기회를 한시적으로 허용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최기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계획대로라면 내년 9월에는 코로나19 백신이 국내에서도 나올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최 장관은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외국에서 개발되는 백신에 100% 의존할 수 없고 우리도 끝까지 백신을 개발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최 장관은 또 빌 게이츠 회장이 언급한 우리나라 백신 개발 상황과 관련해서는 내년 6월 대량 생산이 가능하다는 정보는 아직 없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빌 게이츠 회장은 최근 문재인 대통령에게 보낸 서한에서 한국이 민간 분야 백신 개발에 선두에 있고 개발에 성공하면 내년 6월부터 대량 생산에 들어갈 수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수도권 방역 조치가 완화되면서 지난주부터 도서관과 박물관 등도 문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여름방학을 맞아서 가볼 만한 곳이 생긴 학생들과 학부모들이 제일 반길 만한 소식인데요. 2달 만에 문을 연 공공도서관도 첫날부터 아이들로 북적였습니다. 엄윤주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경기도 성남에 있는 공공도서관. 2달여 만에 운영을 재개한다는 소식을 들은 이용객들로 아침부터 북적입니다. 발열 체크는 기본, 개인정보가 담긴 QR코드로 신원 조회가 완료되어야만 입장이 가능합니다. 이제부터 이용객들은 도서관에 직접 방문해 책을 보고 빌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곳에 머무르면서 책을 읽을 수는 없습니다. 이용객들 간 접촉을 최소화하기 위해 휴게실과 구내식당도 문을 닫았습니다. 그래도 여름방학을 맞아 보고 싶던 책을 실컷 볼 수 있을 거란 생각에 학생들은 기쁜 마음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오랜만에 도서관에 와서 제일 좋아하는 책인 삼국지를 봐서 제일 좋았어요. 5권 이상이요.
공부할 곳을 찾아 카페를 전전하던 대학생도 감염 걱정 없이 공부할 수 있어 안심된다는 반응입니다. 집에서 하거나 카페에서 하면은 집중이 잘 안 되는데 여기서 하게 되면 아무래도 카페보다 더 사회적 거리두기나 방역이 더 철저한 것 같아서 더 안심이 되고 그런 점이 좋습니다. 주민센터에서 운영하는 작은 도서관에도 오래간만에 활기가 돕니다. 아이들은 집에서 못 보는 책을 원 없이 봐서 좋고 집에 있어서 마법천자문 같은 만화책을 못 봤는데 와서 만화책 같은 거 볼 수 있으니까 좋아요. 학부모들은 아이가 책을 읽는 것을 보는 것만으로도 흐뭇합니다. 그동안에 집에서 읽는 책이 한계가 있었는데 오랜만에 다시 문을 열어가지고 도서관에 나와서 이것저것 보니까 아이도 더 좋아하고 다양한 책을 접할 수 있어서 좋은 것 같아요. 국내 코로나19 지역 감염 추세가 점차 안정세를 보이는 가운데 주민들은 오랜만에 다시 찾아온 작은 일상이 반갑기만 합니다. 도서관 많이 와주세요. YTN 엄윤주입니다. 낯선 이국 땅에 살면서 코로나19 사태까지 겹쳐서 어려움을 겪는 국내 거주 외국인들이 텃밭 가꾸기로 활력을 되찾고 있습니다. 도심 속에서 채소를 재배하면서 건강을 돌보고 이웃과의 교류도 늘려가고 있습니다. 이기정 기자입니다. 도심에 조성된 텃밭에서 정성스럽게 농작물을 경작하고 있는 사람들. 독일, 필리핀, 인도, 일본 등 국적이 제각각인 이들은 송도에 거주한 지 몇 년 안 된 외국인들입니다. 코로나19까지 겹쳐 여러 강좌 수업이 중단된 가운데 도심 텃밭은 낯선 생활 환경 속에서 소중한 체험 공간이 됐습니다. If you only sit in the office, so you can do some exercise here in the garden, and then you know how hard it is to plant some vegetables. 송도 국제도시의 높은 빌딩과 아파트에 거주하는 외국인들은 직접 재배한 신선한 채소를 이용해 음식을 만듭니다. 가지를 넣은 라자냐를 요리한 주인은 이웃에 사는 친구들을 초대해 텃밭 체험을 공유합니다. I can tell it's very fresh. Like the cucumbers are like the lettuce is good. Yeah, all very nice. Yeah, delicious. 한 레지던스 호텔의 61층에 3년째 거주하고 있는 집주인은 친구들과 함께 도심의 풍경도 즐기고 매일 자신이 일구고 있는 텃밭을 내려다봅니다. That's the IFS community garden over there. Can you see? I go every day.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은 코로나19 발생 직후 구청이 운영하는 넓은 텃밭 일부를 분양받았는데 현재 18명의 외국인이 도심 텃밭 체험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인천경제자유구역에 거주하는 외국인들이 코로나19로 인해서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에게 힐링도 하고 또 커뮤니티를 조성해서 나와서 즐겁게 지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기획하게 됐습니다. 기본적인 농사 짓는 방법 등에 대한 교육과 함께 농기구 대여까지 해주는 인천경제청. 송도에만 외국인 6,500여 명이 사는 만큼 이들의 정착에 도움이 되도록 내년에는 텃밭 규모를 더 늘릴 계획입니다. YTN 이기정입니다. 올해 국내 총생산 GDP 대비 국가 채무 비율이 외환 위기와 세계 금융 위기 때보다 큰 폭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은 올해 국가 채무가 작년보다 111조 4천억 원 급증해 GDP 대비 비율이 작년보다 5.4%포인트 상승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이는 1998년 외환위기 때 3.9%포인트, 2009년 금융위기 때 3%포인트보다도 큰 상승폭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정부는 국가채무 비율이 내년 46.2%, 2022년 49.9%, 2023년 51.7%까지 증가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한경연은 코로나19로 인한 경기 침체로 재정 지출이 필요한 시점이라면서도 선택과 집중을 통한 핀셋 재정이 필요하다고 요구했습니다. 코로나19의 전 세계 대유행 여파로 국내 500대 기업 직원 수가 12,000명가량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기업 평가 사이트 CEO 스코어가 국내 500대 기업 중 498개사의 추이를 조사한 결과 지난달 말 기준 국민연금 가입자는 모두 165만 300여 명으로 코로나19가 본격 확산한 2월부터 6월까지 11,800여 명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해 같은 기간에 국민연금 가입자가 3,700여 명 늘어난 것과는 상반된 결과로 코로나19가 기업의 고용 감소에 큰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입니다. 업종별로는 22개 업종 중 절반이 넘는 15개 업종에서 국민연금 가입자가 감소했는데 유통을 비롯해 식음료, 생활용품, 서비스 업종에서 감소폭이 두드러졌습니다. 일명 인공태양으로 불리는 국제 핵융합실험로가 본격적인 장치 조립에 돌입합니다. 한국과 미국, EU 등 7개국이 참여했는데요. 특히 우리나라는 K-스타 개발 경험이 있어서 조립과 실제 운영 등에서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보도에 이혜리 기자입니다. 180만 제곱미터의 부지 위에 거대한 건물이 우뚝 자리 잡았습니다. 바닷물 속에 들어있는 중수소와 리튬에서 얻은 삼중수소가 합쳐지면서 막대한 에너지를 생산하는 국제 핵융합 실험로 이터의 핵심 시설이 들어설 공간입니다. 2007년부터 건설을 시작한 이터가 드디어 장치를 조립하기 위한 준비를 끝마쳤습니다. Fusion energy is a gift of gods. Today is an historical moment. 이터의 시험 운영에는 한국을 포함한 미국, EU, 일본 등 7개 회원국이 참여합니다. 특히 한국은 이터와 같은 방식의 핵융합 장치 K-스타를 개발한 경험을 바탕으로 이터 운영에 핵심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과학으로 세계와 함께하고 있어 매우 자랑스럽습니다. 핵심 품목을 만들어 우리의 길에 한 걸음 더 가까이 다가갈 수 있게 되어 한국 국민도 매우 기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번 조립 착수 준비 과정에서도 한국은 밀리미터 단위의 정확도를 보이는 이터 전용 조립 장비를 조달한 것은 물론 조립 첫 순서인 핵심 부품을 성공적으로 현지에 보내면서 제 몫을 톡톡히 해냈습니다. 핵심 부품들을 잘 만들어서 잘 납품을 해서 준비를 했기 때문에 오늘 이 행사가 가능해졌습니다. 우리나라가 거기에 80% 이상의 역할을 했다 이렇게 이해를 하셔도 괜찮습니다. 핵융합 발전은 연료가 무한하고 방사성 폐기물 등이 없어 꿈의 에너지원으로 불리지만 기술적인 문제로 가능성엔 논란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터 장치가 2025년 완성돼 10여 년간 실증 실험을 거치면 핵융합 상용화에 대한 최종 해답을 구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YTN 사이언스 이혜리입니다. 올해 장마가 8월 상순까지 이어지면서 역대급 늦장마가 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특히 중부지방은 게릴라 폭우에 대한 대비가 필요해 보입니다. 보도에 정혜윤 기자입니다. 무더위와 열대야가 기승을 부릴 7월 말. 하지만 올해 상황은 예년과 다르고 기상청의 장기 예측과도 어긋났습니다. 7월 말 더위 대신 국지성 호우가 내리는 장마가 여전히 이어지고 있는 겁니다. 무더위를 몰고 오는 북태평양 고기압이 아직 일본 부근에 머물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 상층에 찬 공기가 강하게 버티면서 고기압의 확장을 막아 장마가 길어진 겁니다. 상층 한기와 북태평양 고기압의 가장자리에서 정체전선이 형성되고 비구름이 강하게 발달하면서 기록적인 호우가 자주 내리고 있습니다. 장마는 이례적으로 길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장마전선이 서서히 북상하면서 제주도 장마는 어제부터 끝났고 남부는 내일쯤 끝날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장마전선이 당분간 북한과 중부지방 사이를 오갈 것으로 보여 중부 장마는 8월 상순까지 이어지겠습니다. 중부지방은 이번 주말에 큰 비가 내리겠고 다음 주 초반까지 장마가 이어지다가 서서히 끝날 것으로 예상이 되나 이후에도 국지적으로 강한 비가 내리는 날이 있겠습니다. 역대 가장 늦게 끝난 장마는 1987년의 8월 10일, 이어 2013년 8월 4일, 1991년 8월 2일 순입니다. 중부지방 장마가 8월 3일쯤 끝날 것이라고 보는 기상청 예보대로라면 올해가 역대 2위, 3위의 늦장마로 기록되는 셈입니다. 특히 장마가 끝난 이후에도 중부지방은 대기가 불안정해 돌발적인 게릴라 호우가 자주 쏟아질 것으로 우려돼 철저한 경계가 필요합니다. YTN 정혜윤입니다. 세계보건기구 WHO가
코로나19는 모든 날씨를 좋아한다며 계절에 타지 않는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누적 확진자 수가 세계 1, 2위인 미국과 브라질의 계절이 지금 한여름과 겨울로 정반대라는 겁니다. 김원배 기자입니다. 세계보건기구 WHO의 마거릿 해리스 대변인은 현지 시각 28일 화상 브리핑에서 코로나19 바이러스의 전파에 계절은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해리스 대변인은 코로나19 피해가 큰 두 국가의 경우 현재 계절이 다르다고 지적했습니다. 누적 확진자가 440만 명으로 가장 큰 타격을 입은 미국은 한여름이지만 누적 확진자가 240만 명으로 2위인 브라질은 지금 겨울이란 설명입니다. 해리스 대변인은 코로나19가 비록 호흡기 바이러스이긴 하지만 계절성을 띠었던 다른 호흡기 바이러스와 다른 특징을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This virus likes all weathers, but what it particularly likes is jumping from one person to another when we come in close contact. So let's not give it that opportunity. 해리스 대변인은 사회적 거리 두기와 손 씻기, 마스크 착용을 당부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독일 보건당국이 실외에서도 상대방과 1.5m 거리를 유지할 수 없으면 마스크를 쓸 것을 추천한다고 밝혔습니다. 독일은 상점과 대중교통에서의 마스크 착용 의무화를 유지하고 있지만 실외 착용에 대해서는 특별히 권고하지 않아 왔습니다. 독일 보건당국은 최근 신규 확진자가 늘어나는 것과 관련해 2차 유행이 올 가능성을 경고하면서 위생 수칙을 강조했습니다. 독일의 1일 신규 확진자 수는 6월 이후 평일 300명에서 500명대 수준을 유지해오다가 최근 600명에서 800명대로 증가했습니다. YTN 김원배입니다. 미국 제약회사 화이자가 선진국들에는 코로나19 백신을 미국보다 싸게 팔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앨버트 불라 화이자 최고 경영자는 현지 시간 28일 현재 선진국인 모든 나라가 같은 양을 미국보다 더 싼 가격으로 받지 못할 것이라고 말했다고 로이터 통신이 보도했습니다. 이는 화이자가 최근 미국 정부와 계약한 백신 납품가를 기준으로 다른 선진국들에는 같은 가격이나 더 높은 가격을 책정할 수도 있다는 의미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독일 바이오엔테크와 코로나19 백신을 공동 개발 중인 화이자는 지난 22일 미국 보건복지부 국방부와 코로나19 백신 1억 회 투여분을 모두 19억 5천만 달러, 우리 돈으로 약 2조 3천억 원에 공급하기로 계약했습니다. 1인당 접종 비용은 39달러, 약 4만 7천 원으로 독감 백신 가격과 큰 차이가 없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또다시 코로나19 치료제로 하이드록시클로로킨을 거론하며 효과가 있다는 주장을 내놓았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현지 시간 28일 브리핑에서 하이드록시클로로킨의 효과와 관련해 많은 의사들이 매우 성공적이라고 생각한다며 자신도 항생제 등과 함께 복용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어떤 사람들은 좋지 않다고 생각하지만 자신은 14일간 복용했으며 초기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생각하게 됐다고 덧붙였습니다. 하지만 하이드록시클로로킨에 대해서 미 FDA는 효과가 없는 것으로 결론 내리고 이미 지난달 중순 긴급 사용을 취소한 바 있습니다. 경제 봉쇄가 완화되고 여름 휴가가 한창인 유럽에서 코로나19 재확산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영국에 이어 독일도 해외 방문객에 대해서 바이러스 검사와 격리를 의무화할 방침인데요. 이웃나라 사이에 갈등 양상도 나오고 있습니다. 조승희 기자입니다. 유럽 내 코로나19 재확산 우려는 스페인에서 시작됐습니다. 코로나19에 따른 봉쇄 조치가 해제된 뒤 요즘 하루 평균 2,000명이 넘는 신규 확진자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독일에서는 공교롭게도 여행 제한이 풀린 뒤 코로나19 누적 감염자가 20만 명을 훌쩍 넘어섰습니다. 특히 독일은 여름 휴가를 스페인에서 보내는 자국민이 많아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독일 정부가 결국 코로나19 고위험 국가에서 돌아오는 여행객을 대상으로 진단 검사를 의무화했습니다. Ich habe mich auch sehr gefreut. Ich war eine Woche in Antalya und ich habe mich sehr erleichtert gefühlt, als ich das gehört habe, dass das hier in Düsseldorf gemacht wird. Das ist gar nicht so einfach, einen Corona-Test hinter sich zu bringen. Also ich finde das gut. 다음 주 시작되는 코로나19 진단 검사는 육해공 경로를 가리지 않고 모든 입국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앞서 영국은 지난 주말부터 스페인에서 입국하는 모든 사람에게 2주간 격리 조치를 의무화했습니다. 하지만 관광객 감소를 우려한 스페인은 자국이 안전하다며 영국 정부의 조치에 불만을 나타냈습니다. En la mayor parte del territorio español la incidencia es muy inferior incluso al registro que tenemos en el Reino. 벨기에도 최근 3주 동안 자국 내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하자 사회적 거리두기 등 규제를 강화하고 나섰습니다. 벨기에 정부는 오는 29일부터 한 달 동안 가구당 접촉할 수 있는 사람을 15명에서 5명으로 줄이고 공공행사 참석 가능 인원도 200명에서 100명으로 축소하기로 했습니다. YTN 조승입니다. 남중국해 영유권을 두고 중국과 갈등을 빚고 있는 필리핀이 중국 시진핑 주석에 코로나19 백신을 요청하면서 남중국해를 양보하는 모양새를 보였습니다. 아시아의 트럼프란 별명으로 불릴 정도로 거침없기로 정평이 난 두테르테 필리핀 대통령이 코로나19 백신을 받으려고 남중국해를 중국에 내주는 굴종을 선택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보도에 박철원 기자입니다. 중국 남부와 필리핀, 인도네시아, 베트남 등으로 둘러싸인 남중국해. 중국이 남중국해에 인공섬을 조성해 군사 목적의 시설들을 설치하면서 주변국, 특히 필리핀과 영유권 갈등을 빚어왔습니다. 이런 가운데 거침없는 언사로 아시아의 트럼프라는 별명을 가진 두테르테 필리핀 대통령이 뜻밖의 발언을 내놓아 주목을 끌었습니다. 국회 국정연설에 나선 두테르테 대통령이 최근 중국의 시진핑 주석에게 전화를 걸어 필리핀의 코로나19 백신 구매에 협조해 줄 것을 요청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영유권 등을 놓고 갈등을 빚고 있는 남중국해 문제에 대해 중국의 소유를 인정하는 유화적인 태도를 보였습니다. We have to go to war. And I cannot afford it. Maybe some other president can, but I cannot. 중국 정부도 남중국해를 둘러싼 미중 갈등 국면에서 두테르테 대통령의 뜻밖의 친중 행보에 호의적인 반응을 보였습니다. 愿同菲方继续通过双边友好协商，妥善处理海上争议，共同维护南海和整个地区的和平稳定。 일각에서는 코로나 백신을 받으려고 필리핀이 분쟁 해역을 중국에 내주는 굴종을 선택했다는 평가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호주를 방문한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은 남중국해 내 법의 지배를 분명히 하기 위해 지역 파트너들과의 협력을 강조했습니다. YTN 박철원입니다. 브라질에서 코로나19 대응을 현장 지휘하는 시장들이 잇따라 쓰러지고 있습니다. 현지 시간 28일 브라질 언론에 따르면 코로나19 사태가 본격화한 이후 지금까지 8개 주에서 9명의 시장이 사망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지난 3월 27일 북동부 피아우이주 상주제도 지비누시의 시장이 첫 사망자였고 가장 최근에는 지난 26일 중서부 마투 그로수주 아우타 타콰라시의 시장이 숨졌습니다. 시장은 사회적 격리를 포함해 코로나19 대응 관련 조치를 시행할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다는 점에서 코로나19 대응에 차질이 빚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브라질 언론은 전했습니다. 한편 연방 대법원에서도 코로나19 확진자가 속출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따라 루이스 이나시우 룰라 다 시우바 전 대통령의 부패 의혹을 둘러싼 재판이 무기한 연기되는 등 정상적인 업무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습니다. 올해 장마는 유난히 긴 것 같습니다. 처음 예보와 달리 8월 초순까지도 장마가 이어진다고 하는데요. 긴 장마로 집안도 많이 약해져 있는 만큼 산사태나 축대 붕괴 피해 없도록 대비 잘 하셔야겠습니다. 또 빗길 안전 운전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모두 많은 시청 바랍니다. 고맙습니다.